돈을 벌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온 아정은 첫날부터 지갑을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어리숙한 아정이었지만 그의 오른손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괴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한 날치기범이 겁도 없이 아정의 남은 짐까지 들고 도망칩니다. 간신히 따라잡았더니 짐을 순순히 내놓지 않고 한 대 때려보려고 도발하는 날치기범. 야, 너 그러다 죽어. 결국 참지 못하고 한 방 날리는데 그렇게 날치기범을 쓰러뜨리고 보니 홍콩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의 주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신을 차린 날치기범이 중얼거린 말에 바로 지낼 곳을 구해버렸습니다. 날치기범 소세는 아정에게 지낼 곳을 구해주겠다며 피리소녀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아정은 순진하게 음악인인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렇고 그런 곳이야. 소세는 아강을 떨쳐내기 위해 엄한 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죠. 당연히 무서운 형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데 아정은 돈이 없습니다. 혼내주겠다며 달려드는데 그 사이 소세는 국수를 먹으며 유유자적하게 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는데 무서운 형들을 물리치고 온 아정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처절한 응징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돈까지 뜯은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도 아정을 써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들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할 뿐이었죠. 결국 이를 구하지 못한 채 소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개가천선까지 비는 모습에 소세는 아정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정직하게 일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폭력단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정은 눈치 없이 끼어들고 마는데 뒤늦게 자신이 낄자리가 아닌 걸 깨닫지만 이미 폭력단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폭력단들은 아정을 감싸고 놔주지 않고 위기에 빠진 아정을 발견한 소세는 의리있게 아강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지만 금세 따라잡혀 소세가 몰매를 맞습니다. 아강은 소세를 구하기 위해 나서지만 차마 사람을 때리지 못해 그냥 끌어내고 때리지 말라고 외쳤더니 어글이 자신에게 튑니다. 소세도 말려보지만 이거 뭐야, 어글 핑퐁이야? 도망가! 소세는 도망치다가 가만히 있던 한 여성을 인질로 잡습니다. 야, 네가 악당이야? 그런데 이때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폭력단들을 쓰러뜨리는 남자, 그리고 인질로 잡혔던 여자도 무지하게 셉니다. 어우.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은 곽곽공가 사람들, 즉 무술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떠나려는데 아강은 괜히 말려들게 해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상처를 발견하고 닦아주려 손수건을 건네는데 자신이 닦겠다며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아강과 셋이는 결국 폭력단에 쫓겨 직업을 잃게 되죠. 막막했던 아강은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로 신문이 날아와서 길을 알려주는데 격투기 대회 상금이 100억이 넘습니다. 와. 그런데 참가 자격이 무술도장에 등록된 사람만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양아치 같은 문파에 찾아오고 두 사람을 받아준 횡스파 사부는 첫날부터 곽곽공화 사부를 덮치기 위해 데려옵니다. 하지만 곽 사부는 이들이 쓰러뜨리기에는 너무 강했습니다. 도리어 덮치러 온 제자들이 모두 쓰러지고 양아치 사부도 제압당합니다. 하지만 곽 사부는 대인배답게 이들을 봐주기로 하는데 이때 한 제자가 모래를 뿌리면서 곽 사부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정은 곽 사부를 도와주고 양아치 사부는 정신 못 차리고 다시 곽 사부를 덮칩니다. 이때 곽곽공가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압도적인 무술 실력으로 곽 사부를 구해냅니다. 아강은 도망치려다가 곽 사부의 딸에게 정체를 들키고 딸을 구하기 위해 대신 떨어지면서 기절하고 맙니다. 그 사이 횡스파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고 상황이 정리되고 곽 사부는 자신을 도왔다며 아정 일행을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하죠. 그 사이 소세는 곽 사부의 딸 아민에게 반해 연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몰래 편지를 전달했지만 편지만으론 부족함을 느끼고 꽃을 꺾으러 가는데 알고 봤더니 아정도 아민에게 반해 자신도 연애 편지를 주려고 옵니다. 그런데 편지를 놓기 전에 아민이 등장하면서 아정은 숨고 맙니다. 몰래 지켜보다 아민이 자신의 손수건을 갖고 있는 모습에 놀라하는데 어디선가 도둑이란 소리에 아정은 놀라 도망치고 맙니다. 아정이 도망치는 모습을 발견한 아민은 소세가 남긴 편지를 아정이 보냈다고 착각합니다. 다음날 소세는 자신에게 답장을 보내는 줄 알고 기뻐하다가 아민이 아정에게 보내는 답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이 아정은 곽사부에게 쿵푸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곽사부는 자질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아정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오른손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곽사부는 믿지 않고 자신을 쳐보라고 합니다. 아정은 곽사부가 다칠 게 걱정되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에 수십 년 동안 강호에서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 없었다며 아정을 비웃습니다. 결국 곽사부의 말에 주먹을 뻗는데 오? 버텨? 버팁니다. 그러나 뒤돌아선 곽사부의 표정은 아파 죽겠는데 곽사부는 자존심 때문에 괜찮은 척하기로 합니다. 표정을 수습하고 아정의 주먹을 보통이라고 평가하는데 아정은 곽사부가 걱정돼 이해할 만한 힘으로 때렸다고 고백합니다. 곽사부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신도 이해할 만한 힘으로 받아냈다며 괜찮은 척 허세를 부립니다. 수십 년 동안 강호에서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 없었다며 아정이 부족하니 떠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정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전력으로 하겠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아정이 진심으로 때리면 죽을 것 같았지만 애써 괜찮은 척 허세를 부리는데 식은땀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민이 등장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죽을 뻔했던 곽사부는 딸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민이 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 고수들이 곽사부에게 도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곽사부는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동화병부라 적힌 현판을 선물합니다. 중국인을 병든 늙은이에 비유하는 아주 모욕적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정을 안 잊고게 생각했던 곽사부의 큰 제자 정의는 아정을 밀어내고 아정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모든 중국인을 모욕했다며 자신이 나서기로 합니다. 알고 봤더니 영화를 찍는 줄 착각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일본 고수. 와, 이거 체격부터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아정은 일본 고수에게 무참히 짓밟힙니다. 한참을 일방적으로 당하던 아정은 드디어 오른손을 쓰기로 합니다. 거인 같은 일본 고수를 주먹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일본 앞잡이를 잡아 동화병부 정의를 먹여버립니다. 아정은 곽가문에서 주가가 올랐지만 큰 제자 정의는 질투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정과 소세는 정식으로 곽사부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정의의 괴롭힘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이와 달리 소세는 아민과 아정이 잘 되도록 뒤에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대신 편지를 써주고 몰래 아민에게 주려고 하는데 질투에 눈이 먼 정의가 아민을 기절시켜 덮치려고 합니다. 그 사이 아정은 소세가 숨겨뒀던 편지를 발견하고 소세가 자신의 편지를 빼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도둑을 잡았더니 홍콩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 아강이었습니다. 아강은 여자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봤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민을 덮치고 있는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민에게 옷을 덮어주고 정의를 때려눕히려고 하지만 그때 곽사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거짓말로 모든 잘못을 아정에게 뒤집어 씌우죠. 아정은 억울해서 펄쩍 뛰지만 친구가 도둑인 걸 들키고 결국 곽사부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쫓겨난 아정은 자신의 편지를 숨겼다며 소세와도 갈라집니다. 이후 아강을 따라갔더니 쿵푸를 배우라며 노인 4명을 소개시켜줍니다. 하지만 아강의 눈에는 차지 않죠. 이에 발끈한 노인들은 실력 발휘를 하는데 이게 쿵푸야? 온갖 비열한 짓으로 아정을 제압합니다.
결국 아정은 노인들에게 쿵푸를 배우기로 하고 사부가 된 노인들은 배짱을 가르치겠다며 은행원에게 쪽지를 보여주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정은 강도짓인 줄 알고 긴장하는데 쪽지의 내용은 당신의 순결을 원해요. 하지만 은행원에겐 순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은행원은 옆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는데 옆창구 직원도 없어. 결국 건너 다른 은행원에게 물어봤더니 있어. 야. 아, 은행원은 자신의 순결을 주기 위해 창구를 건너뜁니다. 아, 뭐야 이거. 어쨌든 쿵푸 훈련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는데 갈라섰던 소세는 씁쓸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봅니다. 다음은 쿵푸의 초식을 배울 차례. 사부는 초식이 없다며 아정에게 살인 기술을 보여줍니다. 잔인한 공격에 아정은 정신을 잃고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갔더니 시도 때도 없이 팹니다. 밥 먹을 때도 패고 심지어 잘 때도 팹니다. 그리고 경험을 쌓으라며 골목길에서 싸우는데 끼어들라는데 서슴없이 무기를 줘. 아각은 사부들이 준 무기를 거침없이 휘두르는데 덮쳤던 애들이 경찰이야. 사부를 불러오지만 다 도망갔고 경험이 매맞는 거야. 어쨌든 훈련을 끝내고 정식으로 대회에 참가한 아강. 사부들은 수당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1회전 경기에서 더 심한 애 만났어. 간신히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난 아강. 그런데 이게 뭐야. 사부들이 시선을 끌면 온갖 반칙이 난무합니다. 근데 같은 유파 아니야? 이거 기술이 다 똑같아. 서로의 대를 끊겠다는 금단의 기술까지 선보이고 이 표정. 심판 앞에서는 뭐, 야 이게 뭐야. 야 하는 척이라도 해. 결국 심판이 있으나 마나 했던 1회전 경기는 아정이 승리합니다. 야 이거. 그 사이 아정에게 누명을 씌웠던 정의도 1회전을 돌파하고 곽사부 또한 화려한 실력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승까지 진출했고 곽사부와 아정의 준결승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정은 경기 전 오해를 풀고자 아민을 찾아갑니다. 그때 정의가 나타나 아정을 기습합니다. 아민을 내보내고 정의는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마는데 이를 곽사부가 듣고 맙니다. 진실을 알게 된 곽사부는 자신에게 이겨 대회 상금을 타고 딸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치르면서 진지하게 아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정은 곽사부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 이후 곽사부는 정의에게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며 문파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정의는 자신을 키워준 곽사부를 살해하고 모든 잘못을 아정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아정은 죄책감에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결국 아정은 죽기 직전까지 몰리고 기권을 알리는 타월까지 던져집니다. 결국 아정은 이대로 지고 마는 것인가? 결말은 영화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991년도 작품인 신정무문은 지금 보기엔 다소 유치한 감도 있기는 한데 그 유치함 속에서도 정무문 특유의 권선징악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성씨식 개그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볼만한 영화입니다. 가벼운 코믹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신정무문이었습니다.